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 많은 수요평화뉴스.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1일에 열린 국방부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동맹 사랑, 이건 여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실체는 한미군사공조죠.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을 약속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올해 3월에도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것 때문에 북미 대화도 또 남북의 만남도 다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미 동맹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남한의 대북 적대 세력과 집으로 개 못 준다고 힘으로 어떻게든 북한을 제압하려고 했던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있는 미국의 대결주의자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벌이고 있는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네, 또 강한 국방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체력을 키우는 거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40대나 들여오고요. 또 추가로 20대를 더 들여오기 위한 준비 작업 중입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작년 말에 4대가 도입되었죠. 그리고 2017년 북한 지도부 제거를 임무로 하는 이른바 참수부대가 창설되고 착착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죽여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들여놓는 것도 은밀하게 북한을 침투해서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이야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유해 발굴이나 JSA 비무장화 이런 게 아니라 남북이 서로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축을 준비해 나가자고 했던 것이 바로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칼로 상대방을 겨누는 것, 이건 엄연히 다르겠죠.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은 자강이 아니라 바로 대북 적대 군사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국가보훈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 그리고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북한으로부터 지킨 우리나라가 4.19, 5.18을 거쳐 민주화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구호를 이야기했던 4.19, 그리고 반미와 5월에서 통일로를 이야기했던 5.18이 어떻게 분단의 상징인 한국전쟁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5.18과 4.19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고 또 모독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전쟁을 완전하게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의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니라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숭고한 역사입니다. 작년 국군의 날 행사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F-35A의 사열을 받고 이 전투기를 언론에 공개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었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요, 한국전쟁 당시 미국으로 받은 무스탄기 10대를 언급하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전투기를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감사하다고 하더라도 F-35A는 수조 원의 혈세로 구입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 돈으로 미국에게 사들인 F-35A 전투기가 북한에 쳐들어가 여기저기를 폭격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또 대한광복회 결성, 이곳에 가서 굳이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부종 전투까지 언급하면서 애국심을 이야기합니다.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역사를 얼버무려서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평양에 가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연설했던 그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 맞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할 법한 발언, 그런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국가에 대해서 혈맹이라면서 언제나 감사 인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 한 해만 해도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서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혈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미얀마 대통령을 만나서는요. 한국전쟁 때 쌀 지원 잊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에디오피아 총리를 만나서는요. 한국전쟁 때 지상군을 파병해준 혈맹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했죠. 스웨덴에 가서는 한국전쟁 때 의료 지원단을 부산에 파견해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한국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두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유공자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한국전쟁을 상징할 만한 사람들을 청와대에까지 불러서 그들에 대한 찬사를 거듭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하죠. 6.25는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냈다.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다. 이러면서 한미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겠다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6.25와 한국전쟁에 대한 강조. 이것은요. 화해와 평화 정착을 추구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곤 하는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은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 없애야 할 적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생각이 이러니 남북관계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말들의 잔치만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미국에는 한없는 우정과 사랑, 북한에는 적대와 대결, 이 공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요원할 뿐입니다. 네, 오늘 수요평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